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네, 3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3부는 바뀐 생각이랑 강화된 생각은 어떤 거 있는지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사님 혹시 뭐 약간 분기 촬영할 때마다 좀 저희가 이제 만나면은 너는 뭐 요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생각 변화 같은 거 이야기하게 돼서 네. 3부는 좀 가볍게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정해봤고, 제가 바뀐 생각은 이제 결국에는 작년과 올해의 저의 행위가 바뀐 그게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좀 나이브하게 어쨌든 근데 저는 그것도 아직 통할 거라 믿긴 믿지만은 네. 어쨌든 투자자로서 계속 저도 거의 반전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렇다면 매매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바뀐 생각 그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좀 강화된 생각은 사실 오히려 전자에 가까워요. 작년에 저와 더 가까운데 거기서의 더 강하다는 생각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것과 시장에서 이제 말하는 가치 투자가 되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최근에 그 뭐 기사화된 정도로 이렇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막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서 가장 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화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PER, 저 PER 산다는 가치 투자자들이 왜 이걸 안 샀냐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랑 거리가 먼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저는 가치 투자자라고 하면서 왜 PER 뭐 2배, 뭐 1점 몇 배 이런 것들은 왜 또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돌이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PER이란 거에 대한 생각을 계속 좀 많이 해봤던 올해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더 강화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PER이란 거를 이제 활용을 하려면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수익을 내려면은 몇 가지 케이스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첫 번째는 탑다운이 가미되었을 때는 새로운 산업이 탁 태동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펼쳐졌을 때 그 가장 대장이 되는 누군가 산업에서 선두에서 가장 누군가 끌고 있고 네. 그다음 그 낙수 효과가 밑에 단에 쫙 퍼질 때 그다음에 그러면은 모든 산업 전반의 이익 그로스가 팍팍팍 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에 없던 그런 EPS 상승이 기업과 산업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또 PER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산업에서는 이런 이익에 맞게 PER이 근데 사실 PER도 후행적이긴 한 거지만 시총이 그냥 쫙 가고 네. 이익에 얼마 벌었기 때문에 이제 계산되는 PER 정도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그 케이스에 속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 배분에 관련된 건데 그 기업이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시장의 프라이싱 능력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은 네. 그 PER이 먹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도 그 LTA나 SGA 이런 것들이 통용되면서 PER 릴레이팅이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PER이 통하려면은 사실 그 이익의 영속성 같은 게 담보되어야 어쨌든 PER을 적용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에는 공감은 하지만 그 PER이 통하려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도 그 번 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덩치가 지금 완전 커졌고 이익 규모도 너무 엄청 커졌는데 그러면은 이것과 견줄 만한 또 어떤 산업에 그 돈을 배분을 해서 그 수익률을 편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저는 또 PER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수익률과 이 한 주 주식을 가진 주주의 수익률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럴 때 PER을 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또 세 번째 케이스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합당하고 또 올바르면은 저는 PER이 이제 프라이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뭐 채권형 주식들, 저는 채권형 주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기업이
자기 자신의 성장에도 돈을 배분하고 그거를 ROIC를 고려해서 배분을 해요. 그래서 뭐 유관 산업이나 아니면 신산업이나 그렇게 자본을 배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게 기업의 이익이랑 귀결되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그 자본을 주주들한테 배분을 함으로써 그러면은 국고채 같은 거랑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국고채의 수익률과 그리고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돌려줬을 때 배당과 소각 포함해서 그 돈이 채권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위일 때 그때 이제 이 기업이 주가가 오르면서 PER이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PER이 왜 가장 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치 투자자가 안 샀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저는 PER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의 그 김용문 회장님 영상을 제가 좀 그냥 심심할 때 좀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대사가 또 다르게 들리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최근에 들었을 때 이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이제 선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은 가치투자들이 ROE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그 회사의 자본 수익률이 그 주주들의 수익률과 이게 일치할 수 있게끔 PER이 차는 거 그런 게 되려면은 이제 시장이 일단 흥미화돼야 되는데 그 시장 전체를 정상화시키는 거는 한 기업이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메리츠는 그러면은 거기서 아웃사이더처럼 내가 이렇게 자본 배분을 해볼 테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 PER이 그 프라이싱이 제대로 먹히는지 보자라고 하는 걸로 메리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행동을 하냐라고 했을 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가 수준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량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일단은 정량적으로는 한 주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프라이싱이 제대로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라는 거의 생각은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이 새로 열릴 때, 그 자본 배분을 바르게 할 때, 그리고 그 주주 환원 수익률 관점에서 그렇게 했을 때 세 가지 PER을 저는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퍼에 대해서 네. 제가 퍼를 거짓말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정의 내릴 때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투자자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중장기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길어봤자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트레이딩도 성장주에서만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의 투자를 이렇게 쭉 해보면 그래서 퍼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제 기준에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퍼가 리레이팅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장비주가 3, 40배 받잖아요. 그러면 장비주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같은 산업군 내에서 비슷한 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TSMC라든지 그러니까 TSMC의 밸류를 받으러 가는 과정이다 하는 거는 완전 동의가 되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딱 알 것 같아요. 왜냐면 TSMC 시총을 생각하면 한 4, 5천 주 되니까 그 정도인데 전익만은 뭐 한 2천 조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보인다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일반 사람들도 약간 생각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오케이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익 기준으로는 뭐 한 13배, 14배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밸류를 받는 건 아니지만 업황이 꺾이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정도의 약간 상방 그거를 볼 수 있는 지표 정도지 모든 산업에 통용되고 그리고 뭐 반도체 소부장이랑 예를 들어 뭐 음식료 같은 경우에 퍼가 10배짜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교해가지고 갑자기 전익이 얘네보다 싸다 약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아. 그냥 EPS 그로스가 정말 많이 나올 때 같은 약간 비즈니스 모델인 애들과 퍼를 붙일 수 있다 정도로 그 괴리 차를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아까 말한 첫 번째 케이스에 거기가 속할 것 같은데 저도 PER은 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자본 배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했지만 그 미국 통신 3사 들어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AT&T, 버라이즌, 티모바일을 들으면 티모바일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선 통신사 인수하면서 주가가 티모바일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최근에는 안 좋지만 근데 펄을 좀 이렇게 쭉 나열시켜 보면 티모바일이 버라이즌이랑 AT&T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밸류를 좋게 받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도 자본 배분, 캐펙스 투자가 가장 적거든요. 무선 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약간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네. 맞아. 어쨌든 저는 바뀐 생각은 뭐 제 행동과 관련이 있고 이 강화된 생각은 그냥 내가 행동은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진짜 이 가치 투자 쪽에 가장 이제 마음이 동하고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여기서 뭔가 좀 이 투자 방법으로 좀 통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뀐 생각은 저는 작년에도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해외 컨코를 조금씩 보긴 봤는데 해외 기업들을 볼 때 어느 정도로 봤냐면 제가 우리 국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정도였거든요. 업황이 진짜 이 정도로 가는구나. 근데 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 비교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23년도부터 갑자기 데이터 센터향 그 매출이 그 인텔을 서버향에서 넘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을 때 이게 서버향으로 뭔가 바뀌는구나 를 생각해서 하이닉스만 생각했지 아니면 뭐 그 안에 뭐 폼팩터나 이런 거만 생각했지 엔비디아랑 얘네랑 비교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메모리를 좀 좋게 보고 하니까 뭐 대만 업체들 뭐 AP 메모리나 ESMT나 뭐 기가 디바이스나 그런 애들 것도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HDD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나 뭐 산디스크나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교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세금 상관없이 그냥 1등을 사자 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아이디어에 우리나라가 약간 그 부각받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블룸하면 뭐 비나텍, 코세스, 뭐 한선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있고 뭐 CXL 하면 뭐 아스타라랩스나 뭐 마벨 이렇게 있으면 굳이 우리나라 기업이 그로스가 그 미국 기업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다면 굳이 우리나라 기업을 봐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가고 있어요. 그냥 얘네를 더 잘 보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핵심적인 거에 이제 내 자본이 담겨 있어야 된다. EPS 그로스가 훨씬 강한 쪽. 왜냐면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제가 IR 통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동의를 하겠는데 점점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 제미나이나 AI 툴도 있고 그런 걸 토대로 하다 보면 전화할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 회사가 이상한 거더라고요. 저는 뭔가 다 알려진 정보 안에서 약간 엣지를 내는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 기업으로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스터디에 들어가면 막 사례로 예시를 들었던 게 그 변압기 회사 중에 미국에 올해 상장된 그 포전트 파워 솔루션즈라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는 뭐 그 변압기 회사들의 약간 부장급들 아니면 뭐 CFO들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변압기 회사를 차릴 건데 거기서도 말하는 게 FTM 시장은 좀 가고 BTM 시장에서 우리가 약간 한국처럼 커스터마이징한 변압기들이나 약간 부스덕스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솔루션으로 제공해야겠다. 아니 뭐 지멘스나 이런 데서는 그게 좀 딸리니까 우리가 산업 기회를 보고 포착해서 상장을 시킨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은 돈이 쏠리는 곳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투자 기회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비교를 더 많이 하려고 약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일상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뭐 좋아하는 음식점이라든지 뭔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변에도 많고 이렇게 딱 지켜봤을 때 좋아하는 식당 이렇게 갔을 때 그 느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직관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음식이 맛있고 친절하고 가게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제가 가장 감동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을 또 내 삶에 접목해가지고 나도 행동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자꾸 바텀업으로 계속 좀 쏠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마음이. 저는 그 주식이 결국에는 그 뒤에 사람이 하는 그 기업이 네. 있다고 계속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업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그 저런 불황의 그런 구간이나 횡보의 구간에도 내가 그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업 문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자꾸 좀 바텀업으로 어쨌든 예. 저는 근데 예. 그것도 동의를 하는 게 그 오픈 AI에서 나와가지고 엔솔피 설립했잖아요. 근데 네. 거기가 최근에 인터뷰인 게 부부인가 자매인가가 네. 근데 하는데 계속 그 CEO가 안 바뀐 AI 기업 중엔 우리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CEO가 그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가장 가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네. 예, 겸사겸사 9회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 오랜만에 하니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좀 그런데 아무튼 또 분기별로 네. 이렇게 또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